등록을 하라. 교육부는 의대 정상화 했습니다. 하늘 기사에서도 학생들로 찬 교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협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등록만 하고 수업 불참 등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가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의대생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단은 수업 거부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며 올해는 수업 불참 시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상법 개정안 제2요구권 행사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만료에 따라 유보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장 재청권자는 금융위원장이기에 최근 위원장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면서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부총리와 하는 총재가 전화를 줘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면서 내일 열릴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만나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난 산불로 3,000채가 넘게 불에 탔지만 이걸 복구하려면 철거를 우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거가 당장 쉽지 않고 철거가 되더라도 임시주택을 지으려면 2달 넘게 더 필요합니다. 박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텐트가 빼곡히 들어선 체육관. 집이 모두 불타버린 이재민 40여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째. 불편한 대피소에서 먹고 자는 일 자체가 고통입니다. 씻는 게 최고 힘들어요. 여기는 뜨순 물 나오는 데가 없으니까 굴욕적이래요. 굴욕적이래요. 내 마음이에요. 씻지도 못하고. 대피 생활에서 얻은 건 두통과 소화 불량. 무릎이 불편해 텐트 바닥에서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도 임시 대피소가 차려졌습니다. 강아지 밥을 주려고 하루 서너 번 불탄 집에 들르는 주민은 늦어지는 철거 소식에 애가 탑니다. 산불에 소실된 집은 경북 5개 시군에서 3,700여 채. 철거 후 임시주택을 짓는 데만 2개월 넘게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게 답답한 게 이거 없어지고 조립식이라도 하나 지어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려고만 해요. 면에서도 기다리려고 해요.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니까요. 마을회관에서 며칠째 열댓 명이 모여 자는 상황은 90 노인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늙은 할머니들하고 애끼고 해가지고 그거 싹 탈 줄 몰랐지. 임시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1,600여 명. 경상북도가 컨테이너 임시주택 설치에 나섰지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경북에서 난 산불로 영덕 해안마을의 주민들이 고립되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십 명의 주민들이 무사히 구조됐는데 알고 보니 숨은 영웅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태풍급 강풍을 타고 온 산불에 화염에 휩싸인 바닷가 마을. 도로가 불길에 막히면서 주민들이 황급히 몸을 피한 곳은 방파제였습니다. 그냥 고립장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뼈만 몇 조각 찾았을 겁니다. 마을이장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잠든 주민들을 깨웠습니다. 8년째 이곳에서 살아온 외국인 노동자 청년은 거동이 힘든 노인들을 직접 등에 업고 대피시켰습니다. 7집이가 내가 올라가요. 왔다 갔다 가지고요. 한국에 이 동네가 우리 가족끼리 내 가족끼리인데. 방파제로 주민들이 피했지만 풍랑주의보의 수심도 얕아 해경 경비함이 접안하기 힘든 상황. 이때 민간 구조대가 보트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20명씩 싣고 그 숨 참기 교육해갖고 자 100m는 연기나 화염이 올 수 있으니까 엎드린 상태로 호흡을 참아라. 필사의 구조에 어민들도 동참했습니다. 낚싯배들은 보트로 구조한 주민들을 옮겨 태우고 해경 경비함과 함께 불길이 닿지 않는 인근 항구로 대피시켰습니다. 불길이 넘어오니까 저희도 밑에가 보면 다 나무고 이쪽에다 물 뿌려가지고 나도 갔죠. 물 뿌려가면서 배에 불똥이 떨어지면 물 뿌려가면서 불 꺼면서 저도 갔거든. 나머지
한밤중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숨은 영웅들 덕분에 위기에 몰렸던 주민 100여 명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이상기후로 꿀벌이 사라지며 양봉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각 농가에 말벌 퇴치기와 양봉 화분을 지원하고 양봉 기자재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총 1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021년부터 이상기온과 질병 등으로 꿀벌 사라짐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만큼 양봉 농가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농경지의 10분의 1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이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100년 전 세계 농경지의 12.8%가 줄고 특히 남미에선 24%나 감소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 감축을 위해서 산림을 늘릴 경우 농경지는 오히려 줄어 의도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잦아지는 또 하나의 재앙, 바로 산불입니다. 최근에도 최악의 산불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초대형 산불에는 산불 진화 헬기가 필수지만 부품 수급이 문제입니다. 정재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졌던 영남 지역 초대형 산불. 전국에서 동원된 산불 진화 헬기 120여 대 가운데 4분의 1인 32대는 카모프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중형 헬기였습니다. 한 번에 3,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어 500에서 최대 1,000리터인 소형 헬기보다 산불 진화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민간 헬기 업체도 이번 산불에 카모프 헬기 2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날 경우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에서 헬기 부품 도입이 어려워 수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 두바이 또는 이제 중국 등을 통해서 우회해서 이제 부품들을 수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단지 이제 부품 가격이 이제 그것만큼 상위에서 올라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산림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중대형 헬기 39대 중 29대가 카모프 기종입니다. 이 가운데 8대는 부품이 없어 운항이 불가능해지자 아예 다른 헬기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용도로 전락했습니다. 8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영됐더라고 하면 산불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았겠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산불 위험이 계속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부품 수급에 발목이 잡힌 중대형 헬기 운영이 어려워지면 산불 대응도 그만큼 고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는 사실상 결론을 정하고 결정문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선고 당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캡사이신과 경찰봉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야당을 향해 승복 선언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파면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달라고 당부하며 불법 폭력 시위엔 관용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까지 의대생의 97%가량이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지만 의대협은 수강률이 3.8% 정도라며 계속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 초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를 조사해보니 편법 증여나 담합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2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장 전 세계 각국이 트럼프발 관세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도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더니 이젠 화장실 휴지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제부 김양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작은 정부, 뭐 효율화된 거, 이거 뭐 매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화장실에 휴지까지 주지 않아야 될 정도입니까? 이거 너무 마른 수건 물 짜는 거 아닙니까? 좀 치사하죠. 예. 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휴지 이거 안 준다는 건데 네. 생리현상 어떻게 하라는 건가? 휴지 갖고 다니라는 거냐? 좀 황당한 상황인데요. 네. 뉴욕타임즈가 취재를 해봤더니 일부 연방 공무원들에게 종이, 뭐 필기구 같은 사무용품부터 화장실 휴지, 종이 타월까지 일터에 이제 구비되어 있는 생필품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지급을 끊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직원은 이 화장실에서 화장지 그리고 이제 종이 타월이 동이 났다. 그리고 구내 식당에는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세청 공무원은 사무실도 책상도 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바닥에 앉아서 노트북 펴고 일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산림청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메시지도 못 받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야 됐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아끼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또 미국이 그렇게 또 물자가 부족한 나라도 아닌데 아니 연방 공무원들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센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다는 아니고 이게 일부 공무원들인데요. 네.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좀 치사한 처우를 받은 데는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트럼프 머스크를 수장으로 해서 정부 효율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대량 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루어졌던 이 대량 해고는 복직시켜라라고 미 연방 법원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가 전혀 없이 집단적으로 해고가 됐던 만큼 무효다라는 건데요. 이 법원 결정으로 복직하게 된 공무원들 일단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법원 결정에는 계속해서 불복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뭐 계획이라도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이제 트럼프는 늘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일단 복직시라는 명령에는 따랐지만 네. 나는 계속해서 정부 지출 감축하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DOGE has, we found numbers that nobody can even believe, like 400 billion, 500 billion. It could be close to $1 trillion by the time they end on different things. And he's led the charge. 근데 화장실 휴지를 안 줘가지고 1조 달러를 감축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긴 한데 네. 이거 되게 치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에는 자체적인 퇴사를 유도하겠다라는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네. 실제로 트럼프는 이런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게 되면은 정부는 더 작고 효율적이 되지 않겠냐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아껴라, 뭐 효율화해라,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여기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면 두려움의 실체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죠. 네. 미국 보스턴의 대학가입니다.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이 걸어가는데 남자 3명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이 여성을 잡아갑니다. 이 여성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했었는데요. 이 터프츠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있던 튀르키예 출신 루메이사라는 여학생이 이민국에 급습하면서 체포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대학가에서 작년에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 이렇게 잇따라 묻지마 체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우리 한국계 21살 정모 씨도 체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 명문 대학들이 좌파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대학 연구 기금을 끊고 또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고 법무부에서는 불법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대학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뉴욕타임스가 파괴적인 지출 삭감. 좀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는데 지금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국에 못 있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다고요. 실제로 파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트럼프가. 네.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가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외국인 과학자인 경우, 그리고 트럼프가 못 믿고 있는 기후 변화나 이제 보건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연구비를 끊고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이게 푸틴을 비판한 러시아 과학자의 미국 입국 자체가 또 불어댔는데 과학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또 구금 조치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네이처가 미국 내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75%가 미국을 탈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유로는 연구개발비 삭감 그리고 불안정한 지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이후에 우주항공청인 나사는 현재 예산의 절반을 감축하기로 했고요. 네. 국립과학재단은 직원의 절반을 자른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미국 과학자들은 유럽에서 지금 앞다퉈서 또 모시고 있는데요. 네. 벨기에와 프랑스 같은 유럽 대학들 과학 연구 지원금 크게 늘리고 생활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아예 국경 없는 연구 지역을 창설하겠다라면서 유럽에서는 표현의 자유, 연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다 보장된다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던 과학자들 덕분에 미국이 강대국이 됐는데요. 이 역사의 흐름이 지금은 역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이렇게 효율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나 삼선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2번 이상 대통령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루스벨트가 2차 세계대전에서 4선을 한 이후에 수정헌법이 나와서 2번 이상은 안 돼라고 바뀌었는데 트럼프는 나는 3선하겠다라는 그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If you were allowed for some reason to run for a third term, is there a thought that the Democrats could try to run Barack Obama against you? I'd love that. That would be a good one. I'd like that. No, people are asking me to run, and 자신의 3선 도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미 2번 대통령을 수행했던 오바마가 3번째로 나온다면은 나도 경쟁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른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가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서는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장난입니다. 선출은 안 되는데 재임은 되지 않냐. 승계받는 건 된다라고 이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29일 NBC 방송 인터뷰에서 2029년 1월 임기가 끝나는 날이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양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5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습니다. 가공식품이 지난해보다 3.6% 올랐으며 개인 서비스가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보는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했고 신선식품 지수는 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창원 NC파크 구조물이 떨어져 관중이 사망하면서 프로야구는 애도 속에 어제 하루 멈췄습니다. 뒤늦게 모든 구장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됐는데요. 1000만 관중 시대 한국야구위원회 KBO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주미 기자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인 창원 NC파크의 긴급 안전점검이 한창입니다. 문제가 된 구조물이 사용된 경기장 곳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고척돔에도 서울시 관리공단 직원들이 대거 파견됐습니다. 일조는 관중석하고 난간, 삼루 쪽에서 그라운드로 내려가는 걸로. 자, 그렇게 점검하시죠. 난간 고정 상태와 그물망은 물론 계단을 통해 천장 근처까지 올라가 추락 위험성이 있는 장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올 1회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중이 늘고 야구 인기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수시 점검을 매일 2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구장 관리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엔 KT 강백호가
파울 타구를 잡으려다 노출된 나사에 찔려 수술까지 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지만 변한 건 없었습니다. 천만 관중 시대, KBO가 수익만 챙기고 안전에는 뒷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구단에만 책임을 떠넘기며 야구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야구 초유의 사고에 NC 박민우를 비롯해 LG 오스틴 등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즐거움의 장소였던 야구장이 위험천만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야구계의 각별한 대책 마련이 다시 한번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전 세계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전기차 업계는 배터리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하는 대신 전기차가 스스로 3분 만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도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김민정 특파원입니다. 기사 없이 손님을 태우러 온 차량. 운전자가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아폴로9입니다. 스스로 핸들을 돌리고 속도를 조절하며 거침없이 주행합니다. 도로 상황을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하면서 승객과 대화까지 해냅니다. 我现在可不可以修改目的地？打开卢布快跑 APP 或小程序，在行程页面底部找到修改下车点。 가장 최근 출시된 모델은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 택시는 전력량이 부족해지면